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미국장 급락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은 정말 제각각이죠. 미국이 지금까지 상승의 대장이었는데 현재 이 시세판만 보면 어째 보면 하락의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나스닥 5% 빠졌죠. 근데 유럽은 1% 정도 언저리에서 빠지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보단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선, 그리고 유럽보단 미국보단 좀 덜 빠진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다 다른데요. 이 이유가 있겠죠. 뭐 일단 지금 하락의 재료가 긴축이니까, 긴축이니까 긴축에 누가 더 치명적일까요? 신흥국 아니면 선진국? 당연히 신흥국이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신흥국 낙폭이 좀 더 크다, 아시아 낙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4% 급락하고 있는데 긴축에 그럼 아시아보다 더 치명적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IT 빅테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섹터가 많이 몰린 데가 나스닥이니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냥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 전부 다 제끼고 어떤 주식시장만의 관점에 주식시장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변동성 지수를 봐라 이거 한마디면 끝날 수 있어요. 지금 S&P 기준으로는 빅스가 32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코스피는 얼마인가요? 코스피는 20, 이제 21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20 부근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낙폭이 제각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낙폭이 제각각인 이유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전반적인 좀 어떤 뭐 기본적인 분석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 지수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약간 좀 이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낙폭이 제각각이고 변동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각각인 모습이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다. 아직 어떤 글로벌 큰 손들이 어떤 큰 시세를 주기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 뭐 이렇게도 어쩌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는 야 마치 이제 뭐 오늘 특히 어땠어요? 뭐 IOER 뭐 금리를 깜짝 75bp 인상하면서 IOER 금리가 0.9가 됐다. 야, 시장 반응을 보니까 조만간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약간 좀 무리이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떤 막 큰 위기가 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각각이지 않냐, 낙폭이요. 그죠? 뭐 마이너스 2% 3%부터 해서 뭐 그죠, 다양하게 심지어 일본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 보이는 게, 아직까지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시는 그 큰 손분들이 전 세계 증시를 어떤 뭐 큰 방향성을 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큰일이 난다라고 한다면 뭐 2020년 3월 같은 그런 예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염병 나가지고 전 세계 셧다운 내면서 막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세 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전 세계 증시를 그렇게 물 말아 먹고 싶거나 뭐 하여튼 무슨 큰일을 하고 싶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뭐 차트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겠죠. 어떤 동조화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각각이에요. 빅스 20에서 시작하는 놈, 빅스 뭐 18에서 시작하는 놈, 16에서 시작하는 놈, 혹은 뭐 지금 이미 뭐 35까지 올라가 있는 뭐 미국 증시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나스닥은 제가 알기로 변동성이 거의 뭐 40에 육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제각각이라고요. 얘네가 어느 정도 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야, 이런 게 정리가 된 이후에서야 아마 좀 어떤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지금 큰일이 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차분하게 볼 때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전 세계 증시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딱히 마음 급한 것도 없어 보이고 천천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낙폭 혹은 뭐 지금 하락 진행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예, 약간 그런 측면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35 이 정도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란 말입니다. 더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이 좀 비리비리할 가능성, 하락하더라도 중간에 양봉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이 타들어가게 하면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 왜냐, 빅스가 이미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서 운신의 폭이 좁다. 그래서 지금 하락 진행되긴 진행되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좀 이제 좀 약간 힘에 부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침부터 드리고 있죠. 근데 아무튼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오랜 박스권 뭐 이런 상황이라서 변동성 지수 측면이나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사실 뭐 그런 부담은 없어요. 미국에 비하면 그런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은 요즘에 힘을 빡시게 쓰고 있는데, 악셀 페달을 빡빡 밟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그죠, 기어만 넣어놓고 악셀은 안 밟고 스물스물 그냥 기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힘의 논리, 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일단 굉장히 좀 미국에 비해서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장의 반등의 측면, 혹시 뭐 반등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게 반등을 부르기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하여튼 자, 긴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FOMC 회의 직후에는 75bp 인상 안 한다 이러면서 호재랍시고 막 3% 급등하더니, 어젯밤에는 이제 드디어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좀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났죠. 야, 긴축 이거 심각하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긴축이란 이슈 여전히 좀 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목금 아침,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주식시장과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고 다른 것들은 좀 못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달러와 금리를 잘 살펴야 될 겁니다. 달러와 금리. 제가 계속 며칠 전쯤 혹은 오래 전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달러 강세 잘 가고 있고요, 금리의 상승 잘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얘네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얘네 너무 속도가 빠르고 폭도 너무 가파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달러와 금리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달러와 금리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뭐 그런 자리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월봉인데, 앞으로 뭐 몇 년간의 뭐 대세의 어떤 이런 거, 몇 년간의 대세 뭐 이런 게 대세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앞두고 그런 자리에서 이틀 전에 목요일날 밤에 FOMC 회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을 보시면은, 일단은 FOMC 회의 이후에 뭐 음봉 하나 양봉 하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달러 같은 경우 짜불짜불 위쪽으로 가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3%를 완전히 돌파한 착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전 솔직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느냐, 제가 금리하고 방금 달러를 보여드리면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앞으로 몇 년간의 이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FOMC 회의 끝나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FOMC 회의 끝나고 금리하고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대세의 방향은 결정됐다. 앞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뭐 금리는 몇 년간 대세 상승장이고, 달러도 뭐 앞으로 뭐 몇 년간 오를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몇 년간 초달러 강세의 시대다. 아직까지 이런 주장은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관망 중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포지션은 계속 갖고 있죠.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뭐 기존의 포지션이라는 건 주식시장 하락 포지션 이런 거.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다라고 봐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옹지마 뭐 요런 논리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해먹었단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가고 너무 주식 많이 해먹었다. 뭐 물론 긴축이고 뭐고 여기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에 깔려 있는 거는 주식시장 니네 너무 많이 해먹었다. 더 갈 거라도 조정이 필요하고,
혹은 지난 몇십 년간의 지난 뭐 10년이 넘는 이런 긴 상승장 사이에서 이런 긴 상승장에서 만들어놨던 피로를 한 번에 풀고 가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 포지션에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딱히 포지션 바꿀 생각도 없고 비교적 생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달러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좀 속도가 가파르긴 하지만 딱히 뭐 엄청난 오버슈팅이다 이런 거 보이지는 않고, 중요한 저항을 월봉인데 월봉상 잘 돌파한 척 했으니까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왜 바꿔야 되냐, 홀딩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원달러 환율과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뭐 저는 생각이 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아무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러니까 미국 앞으로 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방향성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뭐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FOMC 회의 이후로 고점 갱신하고 뭐 상승 중이니까 무조건 앞으로 몇 년간의 상승장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긴축이 어느 때보다 가파를 것 같죠. 어느 때보다 긴축이 심각할 것 같죠. 그죠? 인플레가 심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지속돼야 되고, 당연히 이 금리도 더 올라야 됩니다. 연준의 스케줄대로라면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몇 년 지나면 5% 6%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근에 연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돼도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은 아직까지 이 확인이 되지 않은 뭐 이게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의 상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선반영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 우려가 심하니까 앞으로 금리와 달러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고 내려오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의견입니다. 의견.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직 사실은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 그죠. 아직까지는 뭐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대세로 뭐 어떻게 간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일단 좀 오버슈팅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의견은 그래요.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 더 상승하긴 할 것 같은데, 더 갈 거면 여기서 짜불 몇 달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뭐 이렇게 내려오거나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갈 거라도요. 달러도 그죠? 더 갈 거라도 이 월봉이니까 몇 달 정도의 조정이나 혹은 뭐 급락 이런 게 나와줘야 다음 해에서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달러와 채권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너무 기술적으로는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긴축 우려가 선반영 되어 있다고 할만해요. 선반영 되어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합니다. 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지만 볼린저 밴드 얼마나 째고 나갔냐, 이런 걸로 변동성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죠? 분명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솟아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1970년대부터 대충 보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삐죽 솟아나온 적이 월봉 단위로 보고 있는데 몇 번이나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째고 나왔을 땐 좀 쉬었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 봤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물론 오랜 하락장이었으니까, 몇십 년간의 하락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째고 나오는 사례가 몇 번 없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 채권과 달러가 움직이고 나서 그 결과로 주식시장이 저는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시가총액도 당연히 이게 채권과 달러 시장이, 환율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야, 잘 가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지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다른 부분도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명히 너무 가팔라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까? 저도 너무나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과잉, 이 약간 선반영된 이런 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베팅을 함에 있어서는 야 이제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오늘 밤에 뭐 숏포지션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는 일단 조금 좀 위험할 수는 있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추세는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미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 바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시간과 그죠? 돈은 시간이 벌어주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부지런하다고 번다기보단 특히 이 바닥에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것 같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게 고용지표입니다. 논팜 페이롤스라는 지표, 중요한 지표죠. 한 달에 한 번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되니까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라는 거는 주식시장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는 건 계속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하락 추세 중에 뭐 어떤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와가고 서프라이즈에서 뭐 갭 상승하거나 뭐 갭 하락하거나 미국 증시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데 하락 추세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전제에 깔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지표 요거 발표되니까 고용 지표 봐야 되겠다 요 이야기 드리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금리와 달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선반영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금리와 달러가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까지 이야기를 했고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그다음 미국 증시 뭐 대충 지지와 저항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뭐 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딱히 여기다 대고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350 붕괴됐죠. 350 붕괴됐는데 이게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물론 이렇게 하락할 만합니다. 중요한 이슈 뭐 오늘 IOER 금리 많이 올렸으니까요. 긴축 우려가 심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갭을 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건 약간 좀 떨떠름하긴 합니다. 이렇게 갭 크게 만들어도 되나 싶긴 해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의 갭을 메우려는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숏포지션 추격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런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350 부근으로 좀 올라오면 거기서 한 숟가락씩 얹으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은 끝난 겁니다. 그죠? 여기 4월 27일부터 올라오던 이 반등은 일단 끝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이 부분 지지력 테스트가 없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4월 27일 요날 하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도 사실 특별한 지지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350이 붕괴됐는데 350 아래에는 지금 여기 전저점 한 343 요 정도까지는 특별한 어떤 지지력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50 붕괴시키면 변동성 터질 수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다시 350 아래로 왔으니까 아래쪽에 지지와 저항 매물대가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위쪽으로는 이제 350이 저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 뭐 잘 진행 중이고 천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늘의 하락을 보고 뭐 야 아래 꼬리 달린 거 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저점 하나에서 쌍바닥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이야기 너무 무리일 수 있죠. 지금은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인 거고 뭐 아직 뭐 어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시장이 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환율 이런 걸 고려해봐도 오늘 환율 전고점 높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환율 고점 갱신하더라고요, 그죠? 76원 터치하고 왔습니다. 70원 돌파 한착 일단은 했고요. 글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테스트할지 모르겠습니다. 70원 지지력 테스트를요. 근데 아무튼 정배열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저 모양이면은 코스피가 잘 나가기가 어렵겠죠. 대형주가 잘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코스피도 해석을 하자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쌍바닥 가능성이 있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7,000원짜리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죠. 근데 오늘 67,000원을 일단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67,000원 붕괴되면 아래쪽으로는 지지선이 얘도 잘 없어요. 그죠? 코스피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죠. 삼성전자 전저점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전저점까지 폭락한다, 뭐 그런 의견은,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시 뭐 67,000원 테스트할지 아래로 뭐 폭락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건 모르는 부분인데, 하여튼 일단은 삼성전자도 반등은 일단 끝난 것 같고, 67,000원 이제 자리 저항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밑에는 지지력이 빈약하다라는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이런 하락으로, 오랜 하락으로 약간 좀 하락의 힘이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장대양봉 여러 개를 67,000원 부근에서 때려 맞으면서 어떤 하락 에너지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충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딱히 뭐 과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없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죠. 1240 오늘 일단 붕괴시켰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 1200까지 열린 겁니다. 1200까지 가능성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하죠. 하락엔 뭐 계속 보니까 하락엔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갈 모양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고요. 위쪽에 1240이라는 자리 재차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1200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락 추세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되겠죠. 그죠? 뭐 딱히 뭐 다른 거 할 말은 없고요. 한국 증시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아침에 했던 이야기만 하고 마치자면요, 뭐 그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급락할 수 있다, 그죠? 그 어딘가가 어디? 4월 29일날 종가 요 자리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S&P 나스닥 공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빅스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서, 물론 뭐 몇 번에 더 급락 가능합니다만은, 그죠? 그렇다고 계속 뭐 계속 이런 자리에서 속 시원한 하락을 연속적으로 기대하고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항 어디 있죠? 저항 여기 뭐 4175, 13,000 이런 자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어제 급락했다고 오늘도 급락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좀 낮춰놓으시고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박스권 하단 붕괴시켜야 된다 말씀드렸고, 위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위쪽에 박스권 상단 붕괴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붕괴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있어요. 물론 이게 그 미국 선물이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붕괴시키긴 해요. 장중에 잠깐 깨긴 하는데, 이렇게 깨는 거 의미 없죠. 물론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고요. 종가상으로 몸통으로 깨야죠. 그죠? 기술적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술적 분석 책에 보면 종가상으로 몸통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깨야 된다. 혹은 저항이 있으면 종가상으로 그 장대양봉으로 몸통으로 저항을 돌파한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박스권 하단 자리가 깨진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단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108달러짜리인가가 중요한 어떤 전고점 자리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제로 일단 살짝 턱걸이 안착했고요. 일단 위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점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기름값 좀 더 오를 삘이죠 지금. 그래서 108달러 돌파한 차가면 115 돌파한 차가면 12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별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기름은 미리미리 많이 만땅으로 채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네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주 끝났으니까 또 주봉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죠. 저기 코스피 같은 거 주봉상으로 봐도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문제 없어요. 일단 한 번씩 주봉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